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축구가 필요할 때 돌아오는 이 시간, 오늘은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님과 함께 2023년 한국 축구 결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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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그 소식통을 보니까 네. 최근 이제 유럽에서 직접 코리안 리거들을 경기를 좀 보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한 시즌에 한 2번 정도 가거든요. 아 원래 가시는 네, 거예요?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또 가서 겨울에 이제 이강인 선수 경기, 김민재 선수 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 경기 딱 3경기 보고 왔습니다. 그 세 경기인데 굉장히 알짜로 보고 오셨네요. 네, 그 특히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네. 가자마자 또 손흥민 선수 골 보고 또 이강인 선수 나오는 것도 보고 김민재 선수 나오는 것도 보고 그렇게 딱 3경기 딱 좋게 봤어요. 굉장히 지금 쿨하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잘 보고 오셨다. 맞습니다. 특히나 네. 또 골을 넣었던 경기를. 맞아요. 알겠습니다. 멋진 활약 펼치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은 물론 클린스만호의 2023년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키워드 띄워주세요. 자, 해외파 성적표. 이제 한창 시즌 중에 있지만 이제 한 해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리안 리거들 성적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요 분을 짚어보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이 얘기가 좀 들리기도 했는데 네. 황희찬 선수 이제 재계약 소식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황희찬 선수가 재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황희찬 선수가 일단 이 재계약을 한 금액 자체가 이제 팀 내 최고 수준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황희찬 선수의 입지가 얼마나 그 울버햄튼이라는 팀 내에서 확실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팀 내 최다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쵸. 뭐 몸값이 제일 높은 건 당연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는 그런 사실. 것도 있고 이제 황희찬 네. 선수가 사실 플레이하는 거 보면 이 울버햄튼에서 황희찬이 없으면 이제 경기가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이제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울버햄튼이라는 팀이 우리가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뭐 토트넘 이렇게 이제 다른 팀들이 좀 커서 이제 우리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울버햄튼도 프리미어리그 내에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울버햄튼이라는 그 팀 자체가 뭐 워낙에 성적도 중위권까지 왔다 갔다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팀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황희찬 선수가 계약 기간이 꽤나 남아 있었어요. 2026년까지 남아 있었는데 2028년까지 연장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황희찬 선수가 더 큰 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계약 기간을 늘려놓고 나중에 이적료를 많이 받고 싶다. 이제 울버햄튼이 그런 판단을 내린 측면도 있는 거죠.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어쨌든 빨리 리뉴해서 좀 잡아두려는 그쵸. 그런 전략이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아까 뭐 손흥민 선수 잠깐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짚어볼 거고요. 네. 이강인 선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좀 올해 어땠는지. 참. 저는 올해 유독 정말 많이 이 선수가 성장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월드 클래스 막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또 하나의 스타가 탄생하는구나 싶었어요. 일단 제가 프랑스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네. 프랑스에 가면 이제 그 스토어 안에 이제 축구계의 약간 산업 자체가 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축구계에서 이제 선수들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계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약간 섹션 따로 있어요. 막 이강인의 막 이렇게 그 해가지고. 정도가 아니라 스토어에 가면 일단 중앙에 이강인 유니폼을 입혀놨어요. 다른 중앙에, 유니폼도 없고 센터에. 네, 이강인 선수 유니폼만 마네킹에 입혀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10개 정도가 만약에 걸려 있으면 그중에 한 6개 정도는 이강인 선수가 걸려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유명한 선수 많거든요. 네. 은바페도 있고 맞아요. 뭐 브라질 국가대표팀 마르퀴뉴스도 있고 근데 그런 선수들을 다 제치고 스토어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 그래서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영입했던 이 디렉터가 있거든요. 그 디렉터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냥 실력만 보고 영입했는데 이강인이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그 슛돌이부터 이제 사실 축구 팬들이 팬층. 키워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또 갔을 때 마침 프랑스 국영 방송에서 이강인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인데 이제 그 특집 방송을 이제 편성해서 틀어줄 정도면 이강인 선수가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직까지는 뭐 더 성장해야 될 여지가 있지만 일단 입지 자체도 정말 뭐 너무나 확고하고 그리고 팬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니까 이강인 선수의 이제 뭐 마케팅적인 측면도
아주 프랑스에서 신기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팀 내 좀 되게 빠르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 모습도 참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스페인에서부터 이제 성장해 온 걸 보면 아무래도 약간은 한국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선수가 인터뷰할 때도 억양 자체가 분명히 한국말인데 스페인 억양이 있거든요. 맞아요. 막 뭐 했고요, 막 이러면서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팀 내에서도 이제 약간 사교성도 엄청 좋고 그리고 특히나 뭐 국가대표팀 왔을 때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형 동생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막 친하게 지내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맞아요. 보면 이제 친화력도 참 중요한 요소인데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 빠르게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그 스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잘 녹아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선수는 우리 김민재 선수. 네, 우리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네. 어마무시한 팀에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3대 팀,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3대 팀 중에 하나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높게 갈 수 있는 팀이 일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팀에서 일단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김민재는 너무 수비에 좋겠네요. 네. 딱 써놓고 가는 거죠.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베스트 11을 구성할 때 김민재는 무조건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아마도 축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나폴리 시절보다는 약간은 좀 떨어져 보이는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체력이 방전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워낙에 김민재 선수의 그 입지가 확고하고 핵심 선수다 보니까 매 경기 풀타임, 매 경기 그냥 출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 한 2달 정도 동안 일주일을 쉰 기간이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틀마다 경기, 3일마다 경기를 했어요. 네. 그 와중에 중간중간 국가대표팀도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약간은 이제 좀 체력적인 부담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은 퍼포먼스가 나폴리 시절 때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유럽 전체에서 세계 전체에서 김민재보다 잘하는 중앙 수비수를 대봐라 하면 일단 김민재는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롱도르에 한번 후보로 올라간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발롱도르 순위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수비수가 애초에 발롱도르 후보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면서요. 어렵습니다. 네. 이게 30인 명단이 들어가는데 보통 그 수비수, 뭐 측면 수비수부터 중앙 수비수까지 다 합해서 발롱도르 명단에 한 3명, 4명 그 정도밖에 안 뽑히거든요. 그리고 수비수가 발롱도르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격수는 이제 득점을 하고 하니까 그치,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맞아요. 수비수는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로서 발롱도르 30인 명단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또 기록한다. 이런 거는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아, 정말 뭐 제 얘기도 아닌데 듣고 있으면 막 어깨가 올라가요. 맞아요. 김민재 선수는 이제 특히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면 이제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에서 한국 선수가 뛰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명문구단. 팀이라서 그 팀에서 핵심으로 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최근에 경기를 볼 때 좀 신기하죠. 네, 정말 그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됐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짚어볼 네. 손흥민 선수. 처음에 띄워줬던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저장. 약간 요포즈. 네, 약간 요포즈인데 손흥민 네. 선수의 올해 활약은 사실 후반부가 더 저는 그러니까 최근이 더 활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는 약간 우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감독도 좀 바뀌었고 맞아요. 토트넘 자체가 흐름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바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너무나 잘 쓰고요. 그리고 감독 자체가 바뀌면서 팀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 경기를 이제 보다 보면 재밌어서 보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득점왕을 했던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더 페이스가 좋습니다. 득점이든 뭐 어시스트든 그리고 경기에서의 영향력이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주장도 달았잖아요. 맞아요. 주장을 단 다음부터 퍼포먼스가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평가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원래 측면에서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중앙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케인이라던가 뭐 조규성 선수라던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덩치도 크고 좀 버텨주고 이런 전형적인 구번 공격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침투 플레이, 빠른 발,
그리고 이제 영리하게 뛰어들어가는 그런 오프 더 볼 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9번의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은 정말 새로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올해 아무튼 주장 완장 차면서 좀 배려하는 막 플레이를 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막 이 최근에 이제 직관을 가면 뭐가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새롭게 만든 문화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 원정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원정 팬들이 이제 경기장 구석에 조금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쪽으로 가서 같이 이제 어깨 동무하고 이제 파이팅하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원정 팬들에게 고맙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손흥민 선수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다음부터 책임감도 정말 많이 느끼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도 지금 토트넘에서 발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맞아요. 프리미어리그에 토트넘은 정말 역사가 깊은 팀인데 그 팀에서 주장. 그리고 주장인 동시에 리더십도 이번 시즌에 정말 잘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가 이제 뭐 한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까지 짚어봤는데 조규성 선수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네. 네. 조규성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 덴마크 리그에 가서 첫 번째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정말 그 덴마크 리그에서 그 리그의 파괴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은 이제 아무래도 너무나 중요한 선수가 되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조규성 선수를 집중 마크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압박이 들어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막 매 경기 득점하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2골을 이제 넣으면서 덴마크 리그는 조금 겨울 휴식기가 길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미트윌라는 2달 동안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추워서 경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 전 경기가 매우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1월 달에 우리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이제 몸을 또 관리를 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충분한 상태에서 아시안컵에 합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에 또 좀 아시안컵의 조규성 선수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클린스만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5연승으로 올해 마감을 했습니다. 말 많았는데 결국엔 결과로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 감독도 네. 내가 결과로 이제 곧 보여주겠다. 좀 안 좋았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이제 말한 대로 증명을 했고요. 물론 이제 뭐 이제 5연승을 하는 동안 약팀만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약팀을 상대로 쉽게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기기가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안컵 때는 어쨌든 우리가 강팀보다는 약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좋은 페이스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도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아주 긍정적이죠. 네. 선수들과의 케미가 좋아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그렇죠. 자유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자유로우니까 이제 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수의 훈련이라던가 선수가 소집될 때라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소집될 때 이제 선수들이 보통 다 이제 뭉쳐서 이렇게 입수하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알아서 와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되게 자유도를 높게 설정을 하는 감독인데 그게 오히려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워낙에 지금 다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플레이가 뭔가 전술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 선수들의 뭔가 개인적인 능력들이 잘 발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클린스만 감독의 뭐 자유로운 그런 스타일의 축구가 아직까지는 우리 대표팀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선수들의 만족도도 꽤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뭐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5연승 하는 동안 그리고 최근 7경기 동안 안 졌거든요. 네. 5승 2무인데 그 전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전 경기들과 최근에 7경기 무패 요 경기들의 이제 상대 팀의 차이가 좀 크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팀들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최근에 약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건 물론 이제 튀니지라는 그래도 꽤나 강팀이 껴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보다 약팀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자유롭게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정말 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공격을 마음껏 해라 이런 느낌인 건데 그게 또 잘 맞아떨어지니까 약팀을 상대로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더 강한 팀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비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격수를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약팀을 상대할 때도 약간 그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좀 없어요. 전술적으로도 선수가 좀 없는 전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원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랑 비슷하거나 강팀들은 중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안컵에 가서도 이제 중원이 강한 팀을 이제 뭐 이란이라던가 일본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어야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중원을 잘 좀 관리해 줘야 그렇죠. 한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그래서 네. 64년 만에 우승, 이제 아시안컵 얘기 본격적으로 네. 나눠볼게요. 이제 클린스만호가 첫 메이저 국제 대회에 나서게 되는데 한국은 지금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2조에 속해 있습니다. 조별 예선부터 네. 한번 좀 전망해 볼까요? 일단 조별 예선은 우리가 사실 늘 아시안컵 때마다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력 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야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어떤 흐름이 있냐? 아시아 축구의 수준 자체가 꽤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약팀이라고 생각했던 팀들도 한 명씩 정도는 팀에 에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바레인 요 팀들에는 이제 에이스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요르단은 어떤 선수가 있냐면 알 타마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요 선수가 이제 요르단의 살라, 요르단의 메시, 요르단의 손흥민 뭐 그런 선수예요. 이제 이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뛰는 프랑스 리그에서도 드리블 이제 수치를 딱 나열하면 한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드리블을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통하는 선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레인도 마찬가지고 뭐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좀 세계 무대, 국제 무대에 나왔을 때 통할 만한 실력을 가진 선수가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을 조금만 주의하면 우리가 뭐 사실은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전력 강화위원장을 하셨던 김판공 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축구를 정말 크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같은 축구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전력 강화위원장을 하셨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알고 있다. 특히나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게 김판곤 지금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 시절 때부터 우리의 축구와 전술을 빠삭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대회 때 뭐 말레이시아 만났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경기를 한다면 그래도 뭐 전력차는 좀 심해서 우리가 말레이시아도 뭐 수월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조 1위 할 것 같습니까? 1위를 해야죠.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이제 이번에 약간 중간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중간 평가를 받는 이제 무대다라고 직접 얘기도 했고 이제 축구협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아시안컵 이 두 대회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대회인데 중요하니까. 월드컵에 가기 전에 중간 평가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이 대회에 우리가 한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봐 달라. 그래서 늘 그 안 좋았을 때도 아시안컵 때 봐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드는 단계니까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아시안컵 때 우리가 성적을 낼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조별리그를 1위 압도적으로 1위를 만들어내겠다. 해야겠죠? 네, 안 되면 이제 아마 또 다시금 비판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수그러졌던 없는 비판으로 네. 고개를 들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린스만호의 전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7경기 무패했습니다. 성적이 어땠는지 이거 뭐 네 글자로 줄 수 있잖아요. 남겨주시면 네. 남겨주시면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영화표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영원한 라이벌인 한국과 일본 두 팀 다 네. 이제 역대급 선수단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약간 고루고루 잘하는 편이고 한국은 굉장히 키 플레이어들이 포진해 있는 편이고 네.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우, 맞붙는다면. 생각보다
전력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해 주신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들어본 쿠보라던가 이강인 선수랑 뭐 많이 비교됐던 선수죠. 그렇기도 하고 미토마라던가 뭐 이런 수준의 선수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11명, 20명 이렇게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이재성, 황희찬 리그 정말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있죠. 근데 그 선수들 베스트 11 빼고는 약간 벤치 멤버와의 전력 차가 좀 크다라고 평가를 받는 팀이에요. 특히나 뭐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우리 대표팀에 없으면 우리가 수비 라인을 올리는 전술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대체자가 좀 부족하죠.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정말 역대급 멤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정말 지금 축구계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최강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스타일이 좀 다른데 우리가 아시안컵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아시안컵은 토너먼트 대회잖아요. 이제 그 스타일상 일본은 리그전에 좀 유리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8경기를 프리미어리그처럼 한다. 이러면 벤치 멤버랑 주전 멤버가 적절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면 평균적인 성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리그에 조금 유리한 팀이라면 우리는 이제 토너먼트 토너먼트에 같은 강하다. 베스트 11이 워낙 가능하니까 계속 이제 베스트 11을 쓸 수 있거든요. 쭉쭉쭉.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 때 이제 스타일만 보면 일본도 강하고 한국도 강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적을 내릴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팀이 네. 아마 우린 만나려면 결승전에서 아마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64년 만에 우승이 가능할지. 네, 왜냐하면 역대급 멤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 정말 볼만한 경기가 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우승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아, 그럼에도 높다. 그렇죠. 어. 가장 높다. 지금 역대급으로 높다.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서 핵심 멤버, 뭐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세계 최고의 유망주 중에 한 명이고 이재성도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핵심 선수, 황희찬 선수 최근 손흥민 선수랑 득점왕 경쟁하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뭐 홍현석 선수 너무 잘하고 있고 황인범 선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한국 축구 역사에서 세계 무대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핵심 선수로 뛰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많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손흥민 선수 인터뷰할 때도 이제 기자분들이 가서 이번이 역대급 멤버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역대급 멤버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아주 인터뷰를 잘하기 때문에 뭐라 또 그랬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네. 2002년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와, 그 역시, 선수를 좀 존중하고 역시 캡틴 손. 우리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다. 이런 이제 인터뷰 정말 잘하거든요. 와, 역시 캡틴은 달라요. 말을 너무 잘해요.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장되고 나서 더 이 언변이 성숙해졌어요, 화려해졌어요. 또 그리고. 성숙해진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역대급 멤버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승할 가능성은 높고 기대감도 가장 큰 상태고요. 더군다나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일본과 우리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려면 일본도 1등, 조별리그에서 1등하고 우리도 1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결승전에서 만날 텐데 이 일본이 있는 쪽이 강팀들이 좀 많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그리고 일본 요 세 팀이 몰려 있어요. 반면에 우리 쪽에는 이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제 최근에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너먼트로 올라갈 때도 사실 우리가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토너먼트에 가면. 그럼 일본이 만약에 반대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를 만나서 약간 이제 좀 힘이 떨어져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결승에서 또 약간 유리한 그런 고지에 계산을 또 하는군요. 그쵸. 좀 고지에 지쳐서 참여를- 올라오는 것과 맞아요. 조금은 세이브해서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땐 더 높다.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 일정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에 지금 한국 축구계 전체가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본인이 얘기했던 중간고사. 결과로 증명하겠다. 이 결과를 이번에 내야겠죠. 반대로 우승 못하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나는 클린스만 거네요. 감독님이 생각이 이제 아무래도 많으시겠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되게 프리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기간
만큼 미국에 계셨어요. 본인의 이제 본가겠죠? 그런데 그 본인의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십니다. ESPN이나 이런 국제적인 그런 방송에 많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팬들이 보기엔 아니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님이 유럽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왜 이렇게 K리그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국에 가냐. 음. 근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제 없다. 결과로 증명하겠다. 내 이 프리한 스타일이 결과만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말 결과에 이제 올인을 한 거잖아요.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이 잘 해주기를 네.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손 모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댓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답자가 나왔을까요? 네. 정답자 나왔고요. 네. 정답은 무엇이죠? 5승 2무입니다. 네, 7경기 중에 5승 2무를 했습니다. 정답자는 양 교수님. 교수님 맞춰주셨네요. 어이. 5승 2무. 이분께 영화표 드리겠습니다. 일본 최대의 강점은 조직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아까 평균적으로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조직력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이 빠진다. 그럼 거기에 그냥 똑같은 선수가 비슷한 선수가 들어가서 똑같이 뜁니다. 또 뛰어줄 근데 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이 없다. 그럼 사실 손흥민의 대체가 수는 되는 없죠. 손흥민의 그 플레이를 똑같이 할 수 있는 선수가 약간 없는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일본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내년에 두 행사가 있는데 아시안컵이랑 파리올림픽. 파리올림픽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냐라는. 이제 황선홍 감독이 질문이 있어요. 뭔가 그 아시안 게임에서 비판을 많이 받다가 그 아시안 게임 기점으로 흐름이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올림픽 대표팀이 최근에 프랑스를 만났습니다. 프랑스를 만났는데 프랑스를 이겼어요.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기력이 더 좋은 상태에서 이제 프랑스가 약간 굴욕적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림픽에 뭔가 황선홍 감독이 일을 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프랑스는 어떤 팀이냐면 그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도 웬만한 성인 국가대표팀급 팀이에요. 다 유명한 선수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팀을 또 이겼으니까 뭔가 이번 올림픽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는 마지막 아시안컵일 수 있으니까 우승으로 마무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아시안컵을 다들 좀 기대를 하시냐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성기의 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운동 선수로서 최전성기의 몸 상태에 있을 때 치르는 메이저 대회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왜냐하면 뭐 월드컵도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월드컵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최정상급 그 몸 상태는 아닐 거예요. 최고의 기량은 아닐 그렇죠. 것이다. 지금이 절정이다 보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딱 아시안컵을 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죠. 64년 만에 맞습니다. 그 모습을 네.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분 나오신 거 보면 축구계에 좋은 소식 있는 건가? 페노, 어쨌든 페노에 대한 얘기들 항상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 축구 지식 많이 배우고 간다. 이런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좀 잘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아시안컵 64년 만에 우승을 기대하며 결과로 증명해 주세요, 클린스만 감독님. 저희는 다음 주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